최근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한국에 칼을 빼들었다가 오히려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란은 이란 제재로 한국에 동결되어 있는 자금으로 한국의 가전제품을 사겠다는 제스처를 취해 세계 언론들은 이란이 드디어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시도한다는 기대감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이란 최고 지도자가 자신들이 했던 말을 번복하며 돌연 한국산 가전제품 수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바로 이란산 가전제품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웠는데, 최근 이란의 가전제품 회사들이 대놓고 한국 기업의 상표를 표절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상표를 표절할 수는 있어도 한국 기업의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란의 조악한 가전제품은 자국산 제품 보호라는 정책을 등에 업고 이란 내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이란 국민들은 자국 정부의 무지함에서 비롯한 정책에 분노하며 다시 한국과 거래를 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 정부는 한국은 배신자라며 오히려 중국과 1대1로 계약을 맺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란 내부에선 1대1로 사업의 부작용이 계속 터지고 있어 사실상 한국에 뱉기를 든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도 한국이 이란을 위해 준비한 한방에 완전히 난처한 형국에 몰렸다고 전해지는데요. 과연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으며, 이란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과 중국과 거래한 이란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일본이 왜 한국이 준비한 한방에 왜 난처해졌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사람들은 한국이 과거 이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말을 믿기 힘들 것입니다. 최근 한국 선박이 이란에 의해 불법적으로 억류된 사건부터 축구만 했다 하면 이란 선수들은 축구 잔디밭에 온돌이 깔려있다고 착각이 들게 할 만큼 드러눕기 일쑤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 외교 상황을 볼 때 한국은 이란과 전혀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70년대만 해도 한국은 이란과 둘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 증거로 이란 수도에는 서울로가 존재하고 한국 수도에는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테헤란로와 서울로는 1977년 양국 간의 자매결연 기념으로 각자의 나라의 도로명으로 붙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창 중동에 진출했던 1977년 테헤란 시장에 방문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과거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주고받고 있는 이란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2002년에는 한국과 이란 수교 40주년을 기념하여 이란의 테헤란에 서울공원을 개장하였습니다. 이렇듯 도로명에서 한국과 이란의 돈독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서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데요. 과거 한국과 이란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란이 이슬람 국가였지만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나름대로 민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란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팔라비 왕조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려는 시도와 서방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서방 국가들과 엄청난 친분을 쌓게 됩니다. 이 때문에 종교와 상관없이 이란 남성들은 청바지를 입을 수 있었고, 여성들은 히잡을 쓰지 않아도 됐으며 심지어 짧은 원피스나 미니스커트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내부에서 이를 곱게 볼 수 없었던 이슬람 세력과 학생 지식인 계층들은 팔라비 왕조가 너무 서방 국가들의 이익만 챙겨준다고 비판을 했고, 결국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로 구성된 세력에 의해 쿠데타가 일어나 이대에 걸친 팔라비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척을 지게 되는데요. 권력을 잡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그동안 미국이 자신들에게 피해만 끼쳤다는 생각으로 주이란 미국 대사관을 공격했고, 이에 이 둘은 철전지원수가 됩니다. 특히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서방 국가들뿐만 아니라 주변 중동 국가들과도 사이가 틀어져 버렸고, 유엔 차원에서 이란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으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란과 멀어졌는데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멀어졌어도 한국 기업은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 이란에 남아 계속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이란은 한국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도와준 유일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더욱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때 평화의 제스처로 맺은 이란 핵합의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이기주의에 의해 파기된 것인데요. 이란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시험해 빌미를 제공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회다 싶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 이란 핵합의를 파기되도록 유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의 트위터로 이란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았다면서 그들은 미국과 맺은 끔찍한 합의에 감사했어야 했다고 하며 사실상 이란이 핵합의를 탈퇴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는 대내적인 이란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한국에까지 영향이 미쳤는데요.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게
이란 제재와 같은 수준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켜 이란의 해외 계좌에 있는 자금들이 동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한국도 이란과 거래를 해온 만큼 8조 원가량의 이란 자금이 한국 IBK 기업은행에 묶이게 됐고, 또한 한국의 삼성과 LG가 이란 내에서 끝까지 버티다 결국 철수하게 되는데, 이란은 한국마저 떠난 것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미국을 향한 분노를 한국에 분출했었습니다. 얼마 전 이란은 한국 상선이 이란 근해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납포한 뒤 선원들을 감금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란의 도발에 아덴만에 있던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급파하는 등 이란과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형성됐었는데요. 겁을 먹은 이란은 한수 물러서며 한국 정부의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철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청해 부대는 인질 협상 과정에서 선원들이 안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뒤 철수했습니다.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미국의 대통령이 조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화해 무드가 조성돼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에 한국 기업의 이란 재진출도 언급됐는데요. 이란 국민들은 다시 한국 기업의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한국 내 이란의 동결 자금으로 한국의 가전제품을 구매한다고까지 보도되어 한국 기업의 이란 재진출은 기정사실화됐었는데요. 호세인 타나이 이란 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6월 한국의 공산품, 전자제품, 생산기계, 기술장비 등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동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이러한 것들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해버렸습니다. 최근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자국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가전제품 수입을 금지할 것을 이란 정부에 지시했다고 이란 메흐르 통신 등이 보도했는데요. 하메네이는 서면에서 한국 기업 두 곳이 생산한 가전제품을 이란이 수입한다면 국내 전자제품 기업이 모두 파산하게 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란 산업광물통상부 측은 한국 기업의 복귀 소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이란산 제품 생산을 늘려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이란 철수 이후 이란 정부는 현지 가전제품 브랜드인 삼과 G플러스 등의 육성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란의 삼과 G플러스는 누가 봐도 한국의 삼성과 LG의 짝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름에서부터 그 비슷함을 느낄 수 있고, 특히 3의 경우 테헤란에 위치했던 삼성전자 매장의 간판만 삼전자로 바꿨는데 글씨 폰트며 배경색이 영락없이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가전제품 기업이 한국의 삼성과 LG의 상표를 따라 할 수는 있었어도 그들의 높은 기술력까지는 베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가전제품은 혁신적인 한국 제품의 성능을 따라오지 못할 뿐더러 시도 때도 없이 고장나는 바람에 이란 사람들은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이란의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자 이란 내 가전제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이란 내에서는 아직도 한국의 가전제품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한국의 제품들은 이란 주변국들의 브로커들에 의해 밀수로 이란에 들어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이란 지도부들이나 부자들만이 한국 기업의 새 가전제품을 살 수 있고, 많이 사용됐던 중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웃돈을 줘야 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 내에서 한국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자 이란 정부는 내뱉은 말이 있어 한국과 거래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란에서 철수할 당시 이란 정부는 이란은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를 잊지 않는다며 미국의 제재에 가담해 이란을 떠난 나라의 기업이 다시 진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배신자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란 내에서 가전제품 부족 현상과 가격 급상승에 당황한 이란 정부는 한국에 일하는 8,500만 인구가 사는 세계 18위권의 국가로 시장이 절대 작지 않다라고 말하며 은근히 한국 기업의 재진출을 원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한국 기업은 이란의 이런 조처가 당장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2018년 이후에도 일부 유통업자를 통해 이어오던 제품 공급은 끊기겠으나 우려할 만한 큰 규모는 아니다라며 이란 정부의 수입금지 정책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자 이란은 중국과 25년간 동안 원유 공급을 대가로 중국과 4천억 달러의 1대1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중국과 1대1로로 지은 인프라 시설들이 수요 예측에 실패하여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중국의 거액의 채무만 진 상황입니다. 특히 이란으로서 더 환장할 일은 바로 한국이 핵 확산을 방지하고 각국 핵시설 사찰을 담당하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의장국이 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점점 쇠락해가는 이란이 뒤늦게라도 국제사회로 나오기 위해 핵시설 사찰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도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의장국이 되자 많이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부단히 로비해왔는데 이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어떠한 위기에서도 강한 한국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불의와 싸워서 이기는 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